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그 정도 벌었으면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도 계속해서 뭔가를 할까? 한 남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남자는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자녀가 몇 명이냐면, 뭐 한 명 있다고 해볼게요. 요즘에 한 명 있는 가족도 많으니까. 육아를 봐주는 장모님도 없고, 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도 없고, 고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엄마는요, 집에 모든 살림을 다 하고 있어요. 뭐 설거지, 빨래, 그 다음에 고장난 것들 고치는 거, 이런 모든 거를 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밖에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 만나면. 나는 육아적 자유를 이뤘어. 나는 살림적 자유를 이뤘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아내가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레버리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저 아주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모든 것들을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직원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걸 전부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하 단수를 높이게 되면 기하 단수를 내리게 되면인가요? 조금만 돌려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기하 단수를 올리게 되면은 적은 힘으로 더 큰 것들을 굴릴 수 있게 되잖아요. 자전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효율 일을 내가 하고 좀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무조건 가르쳐서 아래 사람에게 시키거나 아니면 고용을 해서 시키거나 해가지고 나는 완전히 고효율적인 삶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그렇죠? 레버리지의 결과로 저는 어느 순간 빠른 속도의 성장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는 우리 회사의 비품을 관리하거나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을 관리하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밑에 이제 직원이 한 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20명에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20명의 마음이 여기 있는 이 엄마의 마음과 다를까요?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경제적 어떤 성장을 이뤘다면 적어도 그 팀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히 저 혼자 일할 때는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를 썼었지만 지금은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의 무게감을 되게 느끼게 된 거죠. 두 번째로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한가. 이게 그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는 이유로 이것이 떨어져요. 난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장난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삼국지에 보면은 낙불사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유선 있잖아요. 유비의 아들, 아두로 유명한 그 백만 조조군을 뚫고 구해왔던 아두. 유선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선이 나중에 유비가 죽고 강유가 북벌을 하다가 패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 황호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그 환관은 이제 안 쳐들어온다 그러고 강유는 쳐들어온다 그랬어. 근데 환관 말을 믿고 뭐 그러다가 그랬다는데 그 패배하고 촉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 등해가 쳐들어오거든요. 그 이후에 이 낙불사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문열 삼국지에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나라에서 이 유선을 초대를 합니다. 파티에.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본 거예요. 막 술을 먹으면서. 그랬더니까 유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낙일해서 너무 즐거워서 촉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유선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선이 아주 안락하게 살다가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유선의 아들 유심은 어떻게 할아버지의 총나라를 항복을 하고 바치고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자결했다는 거예요. 자결하는 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나를 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내가 성공하는 방식이 나 혼자 성공. 1번 혼자 성공이면은 경제적 자유 하던 말든 상관없어. 근데 고용을 통해서 벌어서 이걸로 만약에 건물을 지었어요. 예. 근데 아직 이 밑에 친구들은 가고자 함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 옵션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겁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아영 교수님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원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슬로의 5단계 욕구. 그래서 뭐 생리적 욕구가 있고, 뭐 안전의 욕구가 있고, 사회적 욕구가 있고, 뭐 인정의 욕구였냐? 사회적 욕구가 있고, 뭐 맨 위에 5단계 욕구가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제가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책의 구절 중에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6단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6단계 욕구는 이 욕구 이론의 창시자인 매슬로우가 죽기 전에 추가한 거예요. 뭐냐면 자아 초월적 욕구, 이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이 자아 초월적 욕구라는 건 내가 어떤 자아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쩌면은 영성적으로 그런 확장을 시도하고 사회와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6단계 욕구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 욕구를 구분을 하면 이렇게 돼 있대요. 이 5단계 이상의 욕구, 그러니까 초월적 자아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뭐냐면 성장 욕구라 그래요. 성장 욕구. 그 다음에 이 밑에 뭐 생리적 욕구, 뭐 안전의 욕구, 뭐 사회적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결핍의 욕구라고 한대요. 결핍의 욕구와 성장 욕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결핍의 욕구는 채워지면 끝. 이거는 채울수록 그 욕구가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물을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효용이 감소하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기울기가 급감하는 구간이. 그죠? 근데 이 성장 욕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와 그런 초월적 자아의 욕구라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이 아래 단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행복일 줄 알았어요. 왜?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행복이란 뭘까? 행복이란, 여기가 여기 불행이라고 할게요.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행복한 건 편안함인가? 불행은 불편함, 힘듦, 이건 쉬움,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예를 들면 육체적으로 자고 먹고 이런 거예요. 불편함이나 힘듦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체적 힘듦이에요. 육체적 힘듦.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너무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아무리 채워져도, 아무리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마음껏 잘 수 있고, 마음껏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냥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계속 쉬지 않고 해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고가 터졌어요. 뭐였냐면 저의 어떤 수강생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에는 좀 길지만 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뉴스도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쉬었냐면 2달을 쉬었어요. 2달.
별로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2달 동안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뭐 쇼핑도 했고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뭐 유튜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쇼핑하게 되면 거짓 자존감이 생긴다고. 난 거짓 자존감이라도 필요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었죠. 그냥 쉴 수 있는 만큼 다 쉬었어요. 갈 수 있는 곳 다 가고. 그리고 저는 그냥 돈을 펑펑 쓰면서 2달을 살았습니다. 왜? 자존감 회복이 안 되니까. 편안함이 있었고 쉬움이 있었고 육체적 안락함이 모두 다 있었어요. 그때 저는 행복했을까요? 이게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를 그 일로 깨달았어요. 반대편으로 지금은 안 나간 친구들, 나가지 않은, 퇴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을 불러서 다시 제로부터 재건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 몇 명 안 될지도 몰라요. 예, 옛날에 막 백 몇만 채널 됐던 180만 뭐 이렇게 됐던 때랑은 다르죠. 그 이후에도 처음으로 뭐 유튜브 관련된 걸 만들어 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유퀴즈 나오고 뭐 이것저것에서 막 출연 요청 들어오고 이러던 때랑 달라요. 지금은 파티가 끝난 다음 다시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여전히 있죠. 불편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고돼요. 그럼 여기에 불행이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때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힘들지만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것, 경제적 편안함, 쉬움, 육체적으로 자고 먹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음, 내가 모바일 게임 하고 싶으면 모바일 게임 하고 넷플릭스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 보고 그런 정신적 마취제를 내 마음껏 쓸 수 있음. 맨날 치킨 먹고 게임하고 뭐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지금 나이에 살아봤다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쓸모가 없다는 생각, 그거를 진하영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효용감, 맞나요? 자기 효능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했던 거고, 저는 다시 제 동료들과 유튜브 채널을 하나하나 바닥부터 재건하고 그거가 연결된 서비스를 만들고 이것 자체,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자체가 제가 살아있는 이유기도 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걸 할 때 제가 행복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적 자유, 돈만을 목표로. 사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너무 그렇지만 저 누구보다 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으로 그 아래 단계의 모든 것이 채워지더라도 행복이 오지 않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